자, 보는 관점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육친에 대한 그런 복록을 부르는 파동, 이걸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이름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머니 복을 부르는 수리는 파동수 두 개가 만나면 시어머니 복이 좋아진다. 정답. 자, 오늘은 딩동댕 체라님 1덕 56278 볼 때, 자, 해볼게요. 이 모카토금수 10성 1, 2, 3, 4, 5, 6, 7, 8은 내 이름자 안에서 출연할 때는 다 내 것이에요. 나예요, 나. 오행이 다 나하고, 이 10성 중에서 1, 2 중에서 1은 나를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 자, 시어머니는 5, 6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남편 덕이 있는 것은 7, 8이 90을 볼 때 남편 덕이 있다 그랬어요. 남편이 잘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7, 8도 나요, 90도 나예요. 사실은 내 안에서 존재하는 파동수예요. 그럼 상징하는 것은 7, 8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내 인성을 생해줄 때, 인성은 뭐예요? 편안한 마음이잖아요. 자, 5, 6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나의 명예를 생해줄 때 시어머니 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식 덕이 있는 거는 3, 4, 5, 6 잘 키워놨더니 돈을 벌어다 주네, 성공을 하네, 자식 덕이 있는 거예요. 자, 90이 1, 2를 볼 때는 무슨 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러면 육친으로 볼 때는 엄마 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인덕이다 생각하시면 인성이잖아요. 90이 있는 사람, 90이 1, 2가 있는 사람들이 인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내 스스로가 인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또 수용하고 배려하고 하는 게 높기 때문에 주변에 1, 2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많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인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머니로부터 오겠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주 자존감 낮게, 그죠? 막 때리고 욕하고 내가 니를 낳아가지고 망했다 해서고 이러면은 이 사람 인성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듯이 그 또한 나의 인성도 어머니로부터 오는 거죠. 그게 1, 2를 보고 있으면은 엄마 덕이 있다, 인성이 있다, 인복이 있다,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안땡땡인데 손님 신도의 딸이에요, 딸. 이 안땡땡의 엄마가 엄청 그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스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본론부터 얘기하면은 엄마하고 인연이 되게 깊어요. 9023 보는 게 천간에 다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엄마의 영향력 안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아마 이제 엄마한테 독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 입김이 되게 강하게 어필이 돼가지고 그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9023 보는 거는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밀착력이다. 자, 그리고 머리가 되게 똑똑했대요. 유학도 다녀오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대요. 공부도 많이 해서 실제로 이 안땡땡이가 여자지만은 검사를 해요. 검사고 사회에서도 나름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나는 잘 나간다, 잘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아직도 시집을 못 갔다, 결혼을 못 했다. 잘났으니까 결혼 못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40 중반이 될 때까지 그 스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시집을 못 간 거예요. 중간에 이제 선이 몇 번 들어왔대요. 선이 들어왔는데 사주가 어땠냐 하면 이분이 남자복이 없었대요. 남자복이 없었다. 근데 이러면서도 남자복이 없죠. 그래서 선임이 뭐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냐면, 남자복이 없으니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웃었어요. 아니, 선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남자복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상담사가 그럴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과제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 성명을 통해서. 자, 태어날 때 나는 남편 복이 없어. 그러면 일찌감치 남편 복이 없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시집을 가려면, 결혼을 하려면. 어찌됐든 내 인생에서 이슈는 남자다. 남자를 통해서 인생 공부를 해야 된다. 과제를 안고 나왔다. 그럼 좋은 남자가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인생의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나를 약간 힘들게 해야, 이렇게, 그죠? 좀 터치를 해야 공부가 되듯이
뭐 그저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될 만한 남자가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인정하게 해요. 인정하게 하고 또 이름이 이렇게 되니 이름에서 노력을 하면은 잘 되게끔 도와주겠다. 그래서 남편 덕을 부르는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은 남편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대신에 나는 태어날 때 어차피 사주적으로 태어날 때 남편 덕이 없기 때문에 바라지 마세요. 내가 사람이 힘든 거는 있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없고 아 나는 이 남자를 통해서 공부하러 왔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넘어가는 거지? 또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 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는 게 남편 덕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남편 복이 없는 사람한테는 적어도 그게 남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어찌됐든 토닥토닥 싸워도 또 그 남자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잘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그 수준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남자 올 거예요. 이름 바꾸면 그래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카르마에 대한 정리를 안 해주면 반드시 가서 그죠. 이런 기복으로 받아준단 말이에요. 기복이 아니라 용신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사람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죠. 상담사가 이렇게 쿨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은 오히려 그런 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이론을 이렇게 했으니 이제 이런 기운이 흐르니 이런 노력을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그런 상담을 하면 결과가 좋아요. 어야둥둥 이렇게 해서 제가 시집 많이 보냈어요. 시집을 많이 보냈는데 아 남편하고 무조건 뭐 다툴 일이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럴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무한의 긍정으로 생각하라 해라. 아 이걸 통해서 분명히 난 또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상담을 제가 몇 번을 해줬어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정말 노력하는 자세죠.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때로는 남자를 길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그죠 양보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죠 밀당도 필요해요.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따라가라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시가 이렇게 되는 그런 코칭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되게 잘 살았거든요. 마찬가지 이분도 자 그 스님이 몇 번 시집 갈 만할 때가 있었대요. 그럴 때마다 사주가 안 좋다. 궁합이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안 좋은 거는 당연하고 궁합 좋은 사람은 평생 못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남편 복이 사주에 없는데 궁합 좋은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게 모순인 거예요. 관이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죠. 세운에 따라서 간이 들어오고 시집은 갈 수 있겠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편 덕이 없다라는 것은 시집은 가더라도 술술술 이렇게 그냥 문제없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냥 부딪히는 건 당연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서로 알아가고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게 말이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코칭 조언을 잘 해줬으면 시집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만은 이 벌써 검사지 또 집안도 괜찮았다 그랬어요. 집안도 돈도 있지. 자 눈이 높을 만큼 높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쁘기도 하고 뭐 되게 이쁘기도 했대요. 이렇게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 당연히 눈이 나보다는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쉽지 않아요. 이 조건 이상을 그죠 충족할 만한 그런 남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내 이름에서 아니면 내 사주에서 복까지 없다면 남편 복까지 없다면 더 쉽지 않겠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가도 일단 노처녀잖아요. 그럼 여기에 걸맞는 남자 잘 맞는 남자 그런 남자가 자기를 기다려 줄까요? 남자도 결혼 정년기가 30이 조금 넘으면 한참 이렇게 금이 나갈 텐데 뭐 이쁘고 좋은 여자들이 뭐 서로 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멀쩡하게 나를 기다려 줄 남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30 중반이 되고 40이 되고 40 중반이 돼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은 남자는 걸렀어요. 텄어요. 총각이 뭐 검사 이상의 어떤 퀄리티가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가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시집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의 뭐 직장을 포기한다든지 뭐 성격을 포기한다든지 뭐를 뭐 집안을 포기한다든지 뭔가 많이 포기해야만이 시집을 갈 수 있을 거잖아, 그죠? 적어도.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눈높이를 낮춰야만이 시집을 갈 수 있다. 이걸 못을 딱 박아줘야 돼요. 남편이 출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을 끌어당기는 바동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보다는 자기 엄마의 어떤 집에 밀접한 그런 관여 속에서 공부를 계속 공부 학벌 그렇게 생겼죠. 902, 34 보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902, 34 볼 때 머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머리 쓰는 게 거의 다예요. 젊은 시절에. 왼쪽에 보세요. 왼쪽은 인생 전반전, 오른쪽은 인생 후반전 이렇게 본다면 숨은 7, 8이 들어오지만은 말 그대로 숨은 7, 8이에요. 결혼을 할 만한 남자가 안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남자는 나의 어떤 퀄리티, 내가 지향하는 수준의 남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채갔어.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미 남이 채간 그 남자만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숨은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남자가 앞을 가리고 있으면 어차피 평생 시집 못 가요.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빨간색은 다 묶어놨어요. 이거 영역 나누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영역 나누기. 자,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3, 4와 902 보는 거는 흉중의 길이니까 좋고요. 902, 3, 4 보는 거는요, 수극화 불을 꺼낸 거니까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 902 어디로 갈지 몰라서 위로 싹 다 가가지고 902 3, 4 극하고 밑에 4는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3, 4 묶고 90 묶고 4 묶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앞번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벌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갈 때마다 또 다른 얘기하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이 논리성이 없으면 숫자는 논리예요. 숫자는 정말 논리로 합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법칙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게 1대1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헷갈리고 애매할 때는 1대1 법칙. 안 헷갈릴 때는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영역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헷갈리는 거잖아. 자, 통으로 묶어야 됩니다.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1대1 법칙, 질량의 법칙 왜 없어요? 법칙이 정말 많은데, 논리적인 법칙이 정말 많은데 그걸 왜 안 써먹어요? 자, 3이 3개예요. 3, 4가 3개예요. 902 2개예요. 3개에서 2개를 빼면 나머지 1이 남잖아요. 하나가 살아남아. 이건 정상의 흉중의 길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하나가 살기 때문에 이럴 때는 9도 살아있고 3, 4도 살아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말아라. 902 3, 4를 봐서 3, 4가 그걸 받는다라고도 얘기하지 마시고 902 또 문제가 있다라고도 얘기하시면 두 개 다 살아난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문제가 있다면은 조화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천간에서 없는 게 뭐가 없어요? 5, 6, 7, 8이 없어요. 근데 장명을 할 때 천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5, 6, 7, 8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 다 빠졌어.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파동과 현실적인 파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조화의 관점에서는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시집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 이름 혹시라도 시집을 가고 싶으면 이름 바꿔야 된다. 근데 시집 가는 거 난 안 가고 싶어. 돈 벌 마음도 없어. 어차피 뭐 기분은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 돈은 문제가 없죠. 오른쪽에 나이 들어서는 1대1 법칙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내 재능으로 얼마든지 돈 벌어요. 이거 질량의 법칙의 흉중의 길처럼 보니까 평생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대신에 남편 7, 8 없어도 돼. 나는 괜찮아. 근데 큰 욕심은 없어. 그래도 왼쪽에서 902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있다고 해서 젊은 시절에만 딱 해당되고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나이 들었으면 딱 해당되고 이런 관점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 모든 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 비중이 그 나이에 따라서 대략 7대 3으로 간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7, 8이었고 또 문제가 된다면은 왼쪽에 없었기 때문에 홍기를 놓치면은 가기가 참말로 힘들어요. 또 기회를 놓치면 또 가기가 참말로 힘들어요.